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배주호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또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역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 생각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 채널 뭐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그냥 술 먹으면서 한잔 하는 그런 느낌으로 첫 번째 영상 본 지인들 피드백이 뭐 그런 피드백이 많더라고요. 그냥 혼술하면서 보기 좋다. 혼술하면서 그냥 형이 해주는 얘기 이렇게 듣기 좋다. 뭐 이런 평들이 많아가지고 뭐 앞으로 뭐 일단 계속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영상 주제는 뭐냐면은 약간 살짝 손해보면서 살라 이겁니다. 살짝 손해보면서 살아라. 또 약간 의아한 얘기죠. 왜냐면은 다들 뭐야? 뭐 맨날 호구가 되지 않는 법, 뭐 이제 갑질 당하지 않는 법, 빼빼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약간 살짝 손해보면서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저기 기지대 주임원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뭐 그때 뭐 그냥 그런가 하고 이제 들었었는데 이 살다 보니까 확실히 그 말이 맞긴 맞더라고. 살짝 손해보면서 사는 게 좋아요. 엄청 큰 손해는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 어떤 무지성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살짝 손해보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지. 무슨 엄청 큰 손해를 보고 뭐 사기를 당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뭐 제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람을 쓸 일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무슨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기왕이면 시세보다 좀 돈을 더 드리는 편입니다. 어차피 뭐 시세는 좀 몇 번 검색해보면 나오잖아. 시세는 대충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저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건비를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 시세보다는 좀 더 많이 드리려고 해요. 괜히 또 만나가지고 괜히 깎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 깎으려다 보면은 일하러 온 사람도 기분도 나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뭐야? 깔끔하게 끝내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설렁설렁 끝내놓고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게 될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 기분을 좀 좋게 하고 그 일의 능률을 올리는 게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야?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 손해도 아니야. 그렇잖아. 그 꼴랑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거 아낀다고 해가지고 뭐 부자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자 될까면 진짜 부자 됐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뭐 또 뭐 비슷한 얘기로 뭐 또 이제 우리 살다 보면 또 난감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난감한 일 대표적인 게 바로 뭐 지인들이 돈 빌려달라고 할 때죠. 어제도 제 아는 동생이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전혀 기분 나빠하지 마. 나 원래 이런 내용으로 찍으려고 했어. 근데 우연히 하여튼 어제 아는 동생한테 돈 빌려달라고 왔는데 뭐 상당히 좀 큰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인들이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제가 큰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돈을 그냥 줍니다. 뭐 30만 원 정도 줘요, 그냥.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줄 수는 없고 내가 그냥 30만 원 정도 주겠다. 그리고 그냥 돈을 주고 말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또 돈을 아예 안 빌려주면 이것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겠어. 은행에 써도 대출 안 되고 하여튼 뭐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보통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거 아니야. 남자들은 가오잖아, 가오. 그 돈 빌려달라는 얘기 얼마나 가오상해. 근데 그 가오상하는 걸 감수하고 연락을 했다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이제 모른 척 하는 거는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인지상정,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리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이제 지금 모자란 금액만큼 내가 실제로 빌려주면 또 그 갚을 날짜가 다가오면 이 친구가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하면서 또 마음 졸이게 되고 전전긍긍하게 되고 또 괜히 그 친구에 대한 어떤 미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하여튼 뭐 30만 원 정도 줘요. 야, 내가 돈을 빌려주긴 좀 어렵고 그냥 3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일단 뭐 이거라도 어떻게 좀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30만 원 살짝 손해죠. 그렇지만 뭐야, 그냥 큰 부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주고 그냥 딱 잊고 사는 거죠. 그냥 뭐 예기치 않았던 경조사가 있던 걸로 치고 뭐 이런 식의 살짝 손해보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매 관계에서 막 이득을 보려고 막 이런 것보다는 사소한 부분, 푼돈 이런 것들은 그냥 살짝씩 손해보면서 사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부채의식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부채의식. 자, 누군가에게 뭔가 빚진 느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부채의식이라고 그러지, 부채의식. 이 부채의식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별다른 부채의식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계속 내가 이득을 봐오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사람이 또 뭐야? 하여튼 인지상정이야.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이득을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알게 모르게 부채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 넘는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거절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이득을 봐서 부채의식이 있으니까 미안한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내가 조금 손해를 봐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선 긋거나 아니면 바로 그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편한 건데.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인생에 큰 무리 될 만한 일이 없어져요. 오히려 살짝 손해를 보면서 살아보면 인생에 큰 손해를 볼 일이 없어. 큰 손해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득이야. 아무리 봐도. 결과적으로 이득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또 이제 제가 부채의식을 갖지 말고 사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뭐 선생님 그러면은 아무런 책임감 없이 살아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책임감과 부채의식은 다른 겁니다. 책임감과 부채의식은 달라요. 부채의식은 그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내가 빚진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빚져 있는 느낌. 을 부채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상황에서 주어지는 거죠. 부채의식이라는 건. 근데 책임감이라는 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주체성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채의식은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고 책임감은 주체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는 거잖아. 그지?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책임감, 왜냐면 자기 자식으로 자기가 자기 자식으로 이게 출산을 했다는 것, 출생을 시켰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본인의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거지. 물론 뭐 이제 나중에 부모가 자식을 많이 뜯어먹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이제 부채의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제 자식들이 보통 부모에게 갖는 감정은 어때요? 부채의식을 많이 갖죠. 부채의식. 그 어렸을 때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해줬던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식들이 보통 부채의식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내 선택인 거지.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부모님의 노후나 이런 것들은 내가 책임져 드려야겠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해서 하면 그거는 책임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의식은 좀 수동적인 감정인 것이고 책임감은 능동적인 감정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부채의식이 중요하지 않다, 부채의식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수동적인 감정이 부채의식은 그냥 사람을 노예로 살게 만듭니다.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짓눌려서 계속 살게 만들고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부채의식을 버리고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책임감. 그래서 오늘 한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 말씀드렸지만 약간씩 손해보면서 사는 게 좋다. 그리고 그렇게 약간씩 손해보고 사는 게 인생 전체로 본다면 오히려 이득이다 라는 것과 자, 약간씩 손해보면서 살면 뭐가 좋다고요? 자, 부채의식을 갖지 않게 됩니다. 부채의식을 갖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할 텐데 뭐 마무리하자면 그거예요. 하여튼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마라. 작은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약간 쿨하게 약간씩 내가 약간 손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지성으로 그러면 천은검들 지고만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고만 살라, 손해만 보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오늘도 뭐 제 어떤 이런 생각들 잘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